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스플라인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바빠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이제 이쪽 스플라인을 설명을 좀 드리고, 스플라인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쪽에 있는 스플라인의 어떤 정보들을 토글을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쪽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스플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곡선을 그리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아이콘들을 또 저는 설명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걸을 타선이 없더라고요. 자세하진 않더라도 스플라인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2개로 쪼개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케치 도형 요소들을 볼 때 이 스플라인을 좀 간단하게만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쪽에 이 스플라인의 정보들, 요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뭘 끄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류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만 이쪽 스플라인의 편집 부분에서 매끈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쪽 부분부터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스플라인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저도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요거를 사전적 정의가 뭐냐라는 걸 이제 봤는데, 이렇게. 자,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나옵니다. long thin piece of metal or wood,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얇은 쇠나 이제 나무 조각을 스플라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이런 곡선들이 필요했겠죠. 컴퓨터로 어떤 그래픽을 하기 전에, 컴퓨터로 설계를 하기 이전 시대에도 어떤 이런 곡선들이 뭐 배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재현성 있게 그려야지는 되는데, 도면화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얇은 막대기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끝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중간에 또 구속점들을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펜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곡선을 재현성 있게, 이제 이렇게만 구속을 하는 위치만 정확하다면 재현성 있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나무, 이때 또는 이 철판, 쇠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식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툴에서는 스플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리는 건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스플라인 커브에 해당하겠죠. 스플라인 커브.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스플라인 커브를 그릴 수 있는 4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그리면서 나오는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 요소들이 있는데, 복잡해 보이는, 알고 싶지 않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 먼저 첫 번째 요거는 전에 한번 봤죠. B-spline by control points, 제어점이라고 하는 걸로 B-spline이라는 거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스플라인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프리캐드 스케치에서는 우리가 B-spline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냐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제어점으로 그리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디그리라는 요소가 이렇게 나오죠. 디그리라는 요소가 나오는데 3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쨌든 이제 요거를 그려보려고 하면은 조금 이따가 또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점들을 이렇게 그려서 찍어 보면은 그 사이사이로 뭔가 선들이 이렇게 통과를 하죠. 곡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설치하시고 처음 그리신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화면에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나는 그냥 곡선만 원하는데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이 프리캐드가.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걸 그리면서 제가 디그리, 차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차수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차수가 정보가 나옵니다. 이 차수라는 정보가 여기서 스플라인을 끄고, 끄는 게 아니라 스플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다 끄고 디그리만 놔둘게요. 짠, 이렇게 하면은 요 3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디그리 차수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수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느냐?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그 구속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시선을 자꾸 뺏으니까 보내놓고 제어점은 우리가 이제 찍은 거니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차수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리는 이 B스플라인에서는 자료를 조금 제가 갖고 왔는데, B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 선들을 계속 이어 붙여 놓은 겁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 선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 붙여서 어떤 선을 표시를 하는 것, 그게 바로 B스플라인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조건이라는 게 그 어떤 조건이라는 거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B스플라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넙스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일단 이 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결국 곡선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곡선을 그리는 거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붙어 가지고서 매끈하게 연결이 되면서 곡선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하나의 식의 곡선이 아니라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곡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곡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하는 곡선들을 수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식으로 표시를 할 때 다항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다항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항함수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다항함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쭉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붙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조건, 얼마에선 얼마, 얼마에선 얼마. 이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애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연속성이 깨졌을 거예요. 조건도 없고 이미.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서 붙어져 있는 건데, 이 다항함수들 구성하고 있는 이 다항함수의 최고차항,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3차 함수라고 부르죠. 3차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뭐 이렇게 생긴 꼬불꼬불한 선이 되잖아요. 이게요. 이 최고차항의 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 다항함수의 차수가 스플라인의 차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곧 뭘 의미를 하는 거냐?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스플라인을 컨트롤 포인트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요거를 찍고 나면은 요 디그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그리가 1이면 1차 함수입니다. 구성하는 함수가 다항함수가 1차. 1차라고 하면은, 그죠? 1차라고 하면 뭐 이런 형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ax 플러스 b,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니까 직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성하는 게 1차.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려보면은 실제로 스플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차로 된 직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래서 차수가 1차입니다. 이 스플라인은 1차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지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씩만 단일 요소들만 한 종류의 선만 나오도록 그려볼게요. 직선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을 또 그런데 여기가 2면은 이제 2차입니다. 여기 2차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걸 구성하고 있는 곡선을 구성하고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따로 안 바꿔주면 여기가 3차거든요. 3차일 때는 또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잠시만요. 다시 선택을 해서 2차가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하나 빠뜨렸는데 이렇게 4개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3차가 이렇게 됩니다. 4차일 때는 요거를 또 4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셋, 이런 식으로 4차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요거는 제가 단일 요소만 그려 놓은 겁니다. 스플라인 위에는 지금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6종류의 식이 지금 서로 짬뽕이 돼서 그려진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다항식, 하나의 1차식, 하나의 2차식, 하나의 3차식, 하나의 4차식만 이렇게 그려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 얘는 3차 함수, 얘는 4차 함수. 그래서 차수는 구성하고 있는 B스플라인에서 이 차수라고 하는 건 구성하고 있는 그 선의 다항식이 몇 차인지 그거랑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요 3차를 그릴 때 갑자기 2차가 나온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 대해서 조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설명이 이상해질까봐 황급히 지우긴 했는데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3차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프리캐드에서는 기본이 3차고요. 3차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제어점을 이렇게 2개만 그린다라고 해놓고 딱 하면 1차가 되고요. 3차를 선택했지만 제어점을 3개만 그려놓고 종료를 하면 2차가 되고요. 제어점을 4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종료를 하면 그때는 3차가 됩니다. 만약에 제어점을 5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여전히 3차가 되고, 이때는 곡선이 2종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다 3차를 선택하고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근데 지금 얘는 저의 의도와 다르게 1차가 됐고, 여기는 2차가 됐고, 여기는 3차가 돼버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스플라인, 프리캐드 이제 B스플라인에서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2차 함수가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a, b, c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어느 하나의 이제 2차 함수가 결정이 되고, 2차 함수가 결정이 되고,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곡선을 하나를 이런 식으로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지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지수가 이렇게 3개가 필요해요. 미지수가 3개가 필요하게 되고, 이 미지수 3개를 구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점을 3개는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점 3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점은 이제 2차 함수, 우리 예전에 배웠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얘네들이 지나가는 이런 점들을 보통 이렇게 알아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B스플라인에서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좀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형을 한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미지수를 가지고서 그리는 게 아니라, 미지수를 결정을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제어점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이렇게 찾는 식으로 뭔가 약간 좀 형태를 바꿔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규칙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보 3개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곡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2차인 경우일 때는 적어도 3개의 점이 있어야지만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3차일 때도 마찬가지. 3차일 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도 미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고, 이 미지수 4개를 구하려면 점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지나가는 점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 스플라인에서는 지나가는 점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니까 걔네들이 이제 제어점이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3차 스플라인에서는 적어도 4개의 제어점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하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차 스플라인인데 내가 제어점을 3개밖에 안 그렸다 라고 하면은, 결국 이 솔버에서는, 프리캐드 솔버에서는 이 미지수들을 다 찾을 수 없고, 너가 그린 점으로는 나는 2차밖에 못한다 라고 해서 2차 스플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 대부분 스플라인을 그리시려고 하면 되게 제어점을 여러 개를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어점을 뭐 중간에 뭐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스플라인 붙이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중간에 뭔가 간단한 스플라인이 하나 필요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녀석이 3차여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어점을 적어도 4개는 찍어야지만 이 3차인 조그만한 요소를 하나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찍어 놓고 왜 3차가 안 나오지? 이제 요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을까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n차 스플라인이다 라고 하면은, 제어점은 최소 필요한 제어점은 n 플러스 1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서 저쪽에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3차 스플라인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4개를 그리면 요거는 하나의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컨트롤 폴리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뭘 하는 건가 좀 켜보겠습니다. 켜보면 제어점들을 이렇게 이어 붙여 놓은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편의상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일 때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스플라인을 쭉 길게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스플라인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스플라인을 그렸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 요놈이 이렇게 제어점이 위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컨트롤 폴리곤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이 제어점이 도대체 어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 라는 거를 우리가 애매해지잖아요. 지금 이게 이쪽 구간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컨트롤 폴리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어점의 순서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제어점들의 어떤 식으로 순서로 찍었는지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이 부분이면 이쪽에 주로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키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저는 보통 끄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그리는 그 그림들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끄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바로 밑에 있는 게 또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는 커버처 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곡률 빗살쯤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곡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의 곡률, 이 포인트에서 곡률, 얼마나 이 녀석이 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인 거죠. 내가 곡선을 그렸는데 이게 안과 밖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곡선의 이제 위쪽
또는 이제 바깥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곡선이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입니다. 바깥쪽으로 볼록한. 그리고 곡선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빗살이 그려져 있는 경우일 때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안쪽으로 볼록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빗살의 길이가 결국에는 이제 곡률을 반영하는 이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스플라인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곡률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언제 이게 필요하게 되냐면 스플라인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쪽 부분 설명하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플라인이 붙일 수 있어요. 스플라인을 붙이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 프리캐드에서 스플라인에서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스플라인 시작하고 머리라고 할까요? 스플라인의 끝, 꼬리하고 이렇게 척 이어 붙이는 기능이 없어요. 지금 봤는데 이어 붙잖아요. 그죠? 이어 붙으니까 무슨 말이냐? 잘 이어 붙어지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스플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곡률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형태적으로는 버텍스는 두 개가 붙어 있지만 지금 보시면 곡률이 값이 이런 식으로 곡률의 값이 뭐 여기를 이 길이를 임의로 그냥 제가 10이라고 해볼까요? 10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여기서 곡률 값이 뭐 여기 1이라고 해볼까요? 1? 그죠?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갑자기 10으로 갑자기 빵 하고 튀어버리죠. 이렇게 곡률이 갑자기 튀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스플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슥 넘어가는 선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스플라인의 의도가 깨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거를 우리가 강제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이 곡률 선을 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면 값이 이제 뭐 여기를 9라고 하면은 9, 8, 9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곡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동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이 뭐 곡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좀 판단할 때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곡률 빗살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 이제 쓰고 너무 화려하잖아요. 이게 있으면은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 개 그려놓으면은 막 화면 전체가 다 빗살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꺼놓고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곡률 빗살 가지고서 또 곡률의 연속성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야, 그러면 이렇게 수동으로 맞추는 거 말고는 프리캐드 스케치할 때 스플라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방법 없냐?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메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Periodic B-Spline by Control Points가 있는데 요 녀석이 이제 정체가 뭐냐면 애초에 패루프로 만들어 놓고 패곡선으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내가 그리는 게 패곡선이 된다라고 해서 요 끝에 조건을 먼저 규정을 해 놓고 스플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즉 요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패곡선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요거는 내가 따로 작업을 안 해도 지금 모든 지점에서 곡률이 연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뾰족한 지점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간단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복잡한 경우를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딴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한 방에 그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소로 그린 다음에 붙이거나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간단한 건 한 방에 그릴 수 있지만 아마 요소로 한 다음에 스플라인 붙이고 머리끝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게 지금 2차 함수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2차 함수인데, 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한번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한번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 두 번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그 지점이 있으면,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잖아요. 변곡점에서 이 곡이라고 하는 거를 곡률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을 미분을 한 것이 곡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x, y 좌표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곡선에서 곡률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두 번 미분한 항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저 한 번 미분한 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한 거를 곡률로 혹시 이해를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뭔가 어색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저 커버처 컴을 이야기를 할 때 두 번 미분한 게 곡률인데, 그죠? 두 번 미분한 게 곡률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면 2차 함수에서는 곡률의 값이 상수로 같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 빗살이 전부 다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변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요 항은 상수지만 요 밑에 항이 변하기 때문에 이 커버처 컴에서 빗살 길이가 좀 다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다시 돌아와서 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 자, 커버처 컴 옆에 여기 not multiplic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켜볼게요.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커버처 컴도 끄고요. 붙어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not multiplicity라고 하는 걸 키면 끝점,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그 다음 끝점, 소괄호 안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4, 1,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뭔지 그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 not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딱 단일 함수만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간단한 경우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단일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다른 식, 이렇게 돼서 식 두 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해당하는 요 점들, 요 점들을 가지고서 뭐라고 부르냐면 not이라고 부릅니다. 매듭점이라고 하면은 적절합니다. 이 끝에 매듭,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얘가 끝나는 지점에서 매듭 하나, 그리고 다음 게 시작된 다음 끝날 때 매듭 하나, 이렇게 해서 얘는 매듭점이 3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not multiplicity라고 하는 거, not 중복도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not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그리는 거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not을 이용을 해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매듭점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위에선 제어점을 기준으로 그렸지만 매듭점을 기준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을 선택을 하고 그리시면 위에선 제어점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그려집니다. 즉 스플라인이 실제로 지나갔으면 하는 점을 찍어서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는 스플라인을 조종하는 점을 그려서 스플라인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스플라인이 지나가는 점을 찍어서 스플라인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에 또한 마찬가지 머리와 꼬리를 무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커버처 컴을 열어보면은 이 곡률이 또 불연속적으로 되잖아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periodic b-spline by not를 이용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폐곡선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not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려고 선택을 해보면
아까 제어점 가지고서 그릴 때랑 다른 점은 여기에 차수를 선택하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낫을 이용해서 그릴 때는 무조건 3차입니다. 3차가 기본으로 돼서 그려진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낫을 이용해서 그리고 싶은데 차수가 4차는 못 그리냐? 4차로 바로 그리지는 못하고요. 뭐 나중에 차수를 이렇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3차로만 그냥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4차로 올린다라고 해도 뭔가 제어점이 부드럽게 되는 건 아니라서 낫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낫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2차 스플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다가 GPT한테 그려달라니까는 굉장히 잘 그려주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2차 스플라인을 하나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2차 함수인데요. 지금 요게 왼쪽은 y는 x 제곱이고요. 오른쪽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래서 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에는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아는 스플라인 맞죠? 이렇게 그리면요. 2차 스플라인이요. 요거를 이제 우리 휴먼이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컴퓨터한테 뭔가 일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컴퓨터한테 넣기 위해서 또 이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더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되고 제안이 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형식의 스플라인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비스플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비스플라인은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형태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들을 경계가 되는 이런 정보들까지 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선형적으로, 즉 여기가 지금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어점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N1, 뭐 P1, 그 다음에 N2, P 이런 식으로 곡선의 종류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NN, 나중엔 PN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곡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지금 이 스플라인을 이렇게 B 스플라인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고 요 놈이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놈이 어떤 그 경계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서 그 경계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서 이걸 다 계산한 게 왼쪽 거. 그 경계에 따라서 이제 앞에 거 하나 날리고 뒤에 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항만 다 계산한 게 오른쪽 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그 제어점 이게 이제 두 개냐, 뭐 세 개냐, 네 개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요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둔갑을 하게 되냐면 비스플라인에 오게 되면 일종의 이제 이 납벡터라는 녀석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요 납벡터. 그래서 이 납벡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일종의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이게 0, 0, 0, 0, 뭐 1, 2, 2, 2, 2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말은 이제 벡터라고는 하지만 사실 수열에 가깝습니다. 수열에 해당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녀석은 일종의 매개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녀석을 일종의 시간으로 보시면 좀 받아들이는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일종의
뭐 초라고 보신다면, 이 비스플라인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매개 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t라고 할게요. t, x, 그 다음에 t, y 해서 어떤 점이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인다, y로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두 식을 가지고 짬뽕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x, y 축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궤적이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를 이제 마치 그려보면은 3차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축이 하나 더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죠. 축을, 매개 변수 축을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뭔가 요거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냥 0초, 1초, 2초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지만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숫자를, 이 개수를 조금 달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해당하는 이 숫자 매개 변수가 몇 번 등장을 하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not multiplicity, 즉 not 중복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t 중복도의 숫자가 여기는 그럼 4가 되는데 자기의 차수보다 하나가 더 큰 not 중복도가 돼 버리면 그때는 절단이 돼 버립니다. 거기서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는,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붙일 때 조금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연속한지, 단순히 점만 이어져 있는 건지 또는 이제 접선이 되는 건지, 미분이 1차 도함수까지 연속인지 뭐 2차까지 연속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 not multiplicity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not multiplicity라는 거는 언제 이제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not multiplicity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바꿈에 따라서 이 뭐랄까요, 이 요런 요 지점들의 그 연속성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끄고 그 밑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컨트롤 포인트 웨이트가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웨이트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켜보면 이런 식으로 제어점 옆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어떤 의미인지 이걸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비스플라인에 대해서 뭐 되게 심오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을 매개 변수를 도입을 해서 선형적으로 바꿔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비스플라인으로 다시 표현한 식을 제가 조금 연장해서 써보면, 얘를 가지고서 좀 기저함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보면, 이 녀석의 납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돼요. 0, 0, 2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 그 다음 1, 그 다음에 2, 2, 2. 요렇게 됩니다. 요게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물음 위로 올 수 있는 게 이 경계 지점이, 지금 대충 한 마이너스 4 정도 되고, 얘가 여기가 지금 경계 지점이 그죠? 4보다 큰 뭐 5 정도 되는데 왜 납 벡터는 0에서 2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x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저 매개 변수라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제가 쭉 그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요거가 이제 베이시스 펑션입니다. 기저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게 제어점입니다. 제어점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요게요. 여기 제어점이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려지면은 여기 제어점, 뭐 여기쯤에 제어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쯤에 제어점 하나, 여기쯤 제어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아까 not 하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요. 왼쪽에 있는 x제곱이 요게 x제곱이냐? 이게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x제곱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어점이 3개가 이렇게 있으면 제어점 3개만큼 이만큼이 묶여가지고 요만큼이 묶이고 이게 이제 식인데 요걸 다 풀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게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제기식이어가지고 또 이 식이랑 요 식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식과 이 식이 또 연관이 있고 요 식과 요 식이 또 서로 연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제어점을 바꾸면 얘도 바뀌고 이쪽의 제어점들도 바뀌고 뭐 다 영향이 좀 있기는 해요. 가중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중치가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이제 기저함수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전부 다 다항함수에 해당합니다. 다항함수.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돼요. 뭐 x 뭐 제곱, 뭐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고 전부 다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이제 1로 동일합니다. 이 개수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가중치에 해당을 해요. 가중치가 다 1로 동일하다. 언제? B스플라인일 때. 그래서 B스플라인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 이 베이시스 펑션들이 전부 다 다항함수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항에 상관없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 상황이거든요. 넙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뭐의 약자냐면 난 유니폼 레셔널 비 스플라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요게 아마 저 유리화라고 하잖아요. 분모 유리화 뭐 유리함수 이런 거에 말하는 그 유리라는 뜻인데 요게 분수함수입니다. 분수고 대충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 항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분모가 전부 다 1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넙스라고 하는 그 스플라인에서는 이 다항함수의 분모가 다항함수라기보다 이 베이시스 함수의 분모가 1이 아닙니다. 1이 아니고 여기에도 막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매개변수 항들이 매개변수들이 들어가 있어서 분수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가중치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돼요. 가중치가 달라지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지금은 프리캐드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B스플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1로 이렇게 같습니다. 실제 1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건 비율에 해당합니다. 노멀라이즈가 돼가지고 1로 표현이 되는 거긴 하고요. 컨스트레인 없앴던 걸 다 다시 띄워놓고 구속 조건들을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은 가중치가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제어점들 옆에 있는 이 점선 원에 지름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컨트롤 폴리곤 그냥 이렇게 조금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지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그려 볼게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제어점으로 그려 놨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딸려오죠. 딸려오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가중치들이 다 동일합니다. 얘가 땡기는 힘이나 요게 땡기는 힘이나 전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이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비스플라인 식으로 봤을 땐 적어도 분모에는 없다. 다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같은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중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끄면 비스플라인이 아니라 넙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즉 가중치가 다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가중치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이 녀석이 단순한 다항함수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분수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막 움직여 보니까 막 바뀌죠. 이렇게 좀 바뀌게 되고 제가 이거를 당기는 힘을 힘이라고 표현을 그냥 할게요. 힘을 더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뭐
3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확 딸려 들어가잖아요. 지금 얘도 1로 이렇게 다시 줘볼까요? 느슨해지고 이렇게 되죠. 얘를 10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확 딸려오죠. 그래서 사실 프리캐드에서의 이 스케치 워크벤처에서의 스플라인은 그냥 비스플라인은 아니고 사실은 넙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다. 요것만 아셔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스플라인을 굉장히 야매로 대충 필요한 정도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은 점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미진했던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아까 필요 없는 것도 좀 끄고요. 참 제어점도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 스플라인만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어점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 지워도 뭐는 보이냐면은 제어점은 보이거든요. 제어점은 여기서 지우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인터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토글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끄시면 다 지워지고 이렇게 스플라인만 남습니다. 근데 조절을 못 하겠죠. 어차피 이거는 스케치를 끄면 안 보이는 점들이라서 굳이 뭐 편한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컨트롤 커버처 컴을 잠깐 키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곡률에 대해서 너무 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자, 지금 디그리까지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하나 또 멀티플리시티까지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 이건 3차잖아요. 이건 2차고요. 지금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보이지만 2차 스플라인과 3차 스플라인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2차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3차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이게 2차식이고 얘는 다 2차식이고 얘는 두 개가 서로 두 개의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둘 다 3차식이죠. 이거를 이제 다 이런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곡선이네 이렇게 그냥 보인단 말이죠. 그냥 곡선이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커버처 컴을 딱 켜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2차 함수의 경우일 때는 2차 스플라인인 경우일 때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매듭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서 지금 보면 곡률 값이 부호 자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죠? 지금 이쪽에 바깥쪽으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 곡률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 돼 버려요. 그래서 곡률이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확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연속적이지 않냐면 곡률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2차 함수 2차 스플라인일 경우에는 기울기는 연속적으로 변하지만 곡률 자체가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요. 3차 스플라인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곡률이 기울기도 이 접선의 기울기도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변하지만 곡률 자체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9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곡률 자체도 부호가 연속적으로 어쨌든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3차 스플라인의 경우일 때는 얘도 뭐는 연속적이지 않냐면 곡률의 변화율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곡률의 미분값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곡률이 여기가 마이너스 9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이렇게 변할 때
마이너스 1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9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플러스 1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마이너스 1, 여긴 플러스 1이니까 변화율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갑자기 빵 튀어버리죠. 그래서 곡률의 변화율은 연속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률의 변화율까지 연속적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차수를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한 낫인데 이 낫에서 지금 곡률을 지금 보시면요, 곡률의 변화율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를 시켜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좀 당겨서 이렇게 변해보면 여기가 지금 1인 요 지점에서 여기가 낫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볼게요. 요 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라고 해보죠. 조금 더 긴 게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8이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변화율도 전부 다 변화율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4차 스플라인에서는 곡률의 미분, 즉 곡률의 변화율도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디까지나 3차는 얼마 뭐까지 연속적이고 4차는 어디까지 연속적이고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그 연속성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차로 그렸지만 이 부분을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차수를 이렇게 높여서 이 연속성을 확보를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을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저기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선형적으로 그리고 앞에 그 가중치가 다 동일하게 가는 것, 그거를 비스플라인이라고 했고, 그 가중치가 동일하지 않은 것, 그래서 가중치가 분수로 가중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그 변수가 들어가서 분수 형태로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가 넙스라고 그랬잖아요. 좀 차이를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T스플라인이라는 녀석.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거든요. T스플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라이노라는 틀에서 많이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이 퓨전 360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노에선 못 써요. 비슷한 게 있을 건데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저 납벡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납벡터가 매개 변수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우시면은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납벡터가 여러 개 써놓는 이유는 요 이유는 연속성에 대한 거를 이제 좀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녀석의 정체는 결국 뭐냐면 납벡터가 정체가 결국 매개 변수예요. 이게 그럼 이 매개 변수가 시간이라고 보면은 초라고 생각을 하면 0초, 1초, 2초 이런 식으로 나가는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해상도를 높여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0초, 1초, 2초일 때 얘의 움직임을 본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0초, 1초, 2초 이렇게 말고 뭐 0초, 0.1, 0.2 뭐 이런 식으로 더 쪼개서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쪼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외계 변수 부분에서 더 쪼개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매개 변수 부분만 더 쪼개서 납벡터를 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세밀한 정보를
해상도를 높이고 싶은데, 그거에 이제 불리한 점이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상도를 10배 높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국소적인데 전체적으로 해상도를 다 올려야 되니까 일단 그걸 처리하는데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용량도 더 늘어나고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안이 됐던 게 뭐냐면 라이노에서 많이 썼던, 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이제 T스플라인인데요. T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필요한 요 부분만 해상도를 높이는 거예요. 요 부분만 뭐 1에서 2 사이만 1.1, 1.2, 1.9,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상도를 높여서 이쪽 부분에만 다시 또 스플라인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모델링으로 보여줄 땐 요렇게 된 정보에다가 요 사이 부분만 끼워 넣어 가지고 국소적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스플라인이 저 T 스플라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B 스플라인하고 넙스는 수학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T 스플라인은 마치 수학적으로 다르기보다는 넙스에서 여기는 플러스 뭔가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저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치수 기반의 어떤 모델링을 하시지만, 뭐, 맥스라든가 또는 뭐 지브러시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 쪽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치수가 딱딱 떨어져 있는 프리캐드 같은 치수가 딱딱딱 떨어지는 일종의 설계보다는 뭔가 버텍스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만드는 모델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서브 디비전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람 얼굴이다라고 하면은 제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사람 얼굴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볼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눈은 되게 세밀한 표현을 하려면 여기에는 해상도가 엄청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볼은 되게 평평하니까는 막 점들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 있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해상도가 낮아요. 아이고. 해상도가 이렇게 낮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 눈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 볼 부분의 해상도까지 전부 다 같은 레벨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막 파일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국소적으로 해상도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높이는 이런 방식이 이제 T 스플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T 스플라인은 일종의 이런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픽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 일종의 그냥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많이 써요. 꼭 T 스플라인 아니더라도 뭐 해석이나 이런 쪽에서도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조금 더 메쉬를 많이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유사한 방식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스플라인들의 종류가 있다. 이 정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이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 후가공을 뭔가 하는 이 부분을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